미래통합당을 발칵 뒤집어 놓은 위성정당의 비례후보 명단 수습 기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공천 갈등 이후에 황교안 대표, 한성교 대표 그리고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 만났는데 지금 일단 내용을 들어보면 당초에 공병호 공관위원장 매우 완강했지요. 그러려면 나를 뽑지 말았어야지요. 그랬고 한 명 정도는 뭐 수정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대체로 당선 가능권에 들어가는 범위 안에서 5명 정도 순번 조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관련된 녹취를 먼저 들어볼까요? 한성교 대표도 한 5명 정도는 다시 심의를 좀 해달라고 공관위 요청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5명은 좀 많긴 한데. 이 통합당의 입장은 5명도 아니고 다시 다 심의를 좀 해달라 이런 건데요, 사실. 그럼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힘들겠죠. 섭섭하시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아픔이 따르더라도 네. 시간이 가면서 그 양반이 참 앞선 공천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그 무슨 사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뭐 누구를 내리꼽고 이렇게 하겠지만 처음부터 전체 그림을 보면 딱 설이나 이런 지향점, 목적지를 정해놓고 이렇게 엄격한 점수 작업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번호 중에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 토대로 해서 변화를 시켜보자는 그런 게 공감대가 형성됐죠. 공병호 위원장이 미래와 젊은 세대 중심으로 했는데 그거를 뭐 득표력, 경쟁력 이런 걸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해야 이게 어떤 공천의 그 가치가 더 커질 수 있으니까 그 방향에서 좀 노력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갈등을 좀 봉합하고 뭔가 자기의 주장도 신념도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전반적인 것을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진 거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명만 변화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그게 더 하겠다는 말씀을 변화를 확대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이런 거죠. 예, 용기찬 부위원장 먼저 수습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 생각에는 한 분 정도는 아예 탈락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명단 가운데. 중에서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순번 교체가 좀 될 것 같아요. 순번 교체가.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을 정합해 보면 그런 정도에서 봉합이 될 것 같고 이 봉합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이번에 미래통합당에서는 강력하게 나왔거든요. 사실 같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부분인데 미래통합당의 존재나 어떤 그 정책들로 득표를 하는 것 플러스 미래한국당에 또 거기에 공천된 내용들 갖고 또 득표력이 좌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물러설 수 없는 것이고 미래한국당의 당원 당규에 따르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공병호 위원장이나 기타 분들도 아마 물러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러서는 정도가 또 미래한국당의 공천의 독자성을 또 침해하면 안 되는 거라서 그 정도에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뷰에서만 해도 전혀 물러설 의사가 없는 것처럼 공병호 위원장 말했는데 혹시 들어오시기 전에 분위기가 좀 조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저는 뭐 언론을 통해서 들었어요. 미래한국당에 직접 연락해서 들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래통합당의 기조가 워낙 강경하고 또 방법이 있거든요. 27일까지 여러 가지 또 창당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기존 정당의 활용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공관위의 재구성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당원 당규에 따라서 최고위가 독자적인 또 절차를 통해서 비례 대표를 추천할 수 있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공관위 측면, 미래한국당 공관위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물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두수 평론가. 김 평론가 보시기에 누구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당연히 저 출발은 황교안 대표의 구상에서 나왔는데 저게 나이 드신 분은 알겠지만 70년대 유신정우회라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리고 그게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번에는 저게 황시정우회냐 또는 한시정우회냐 아니면 공시정우회냐 이렇게 권력의 속성의 춤을 춘 거죠. 그것의 희극의 결과인데
일단 지금 맨 처음에 황씨 정우회는 아니었고 예. 김평론가 보시기에 한씨 정우회였던 것 같아요? 공씨 정우회였던 것 같아요? 공씨 정우회였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뒤집어지는데 뭐 젊은과 미래를 보고 뽑았다. 예. 하지만 그게 너무 검증도 부실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좀 법적 하자가 있는 분도 있다는 소문도 있고 또 이것이 정치적인 또 수단으로 누군가가 음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또 뒤집어가는 과정.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비정상의 추가 비정상화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다 이 매스미디어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비례국회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위헌 판정을 받으면 이분들이 모두 다 의원직이 박탈, 상실되는 그런 행을 받을 것이다. 예. 이 모든 과정이 그동안 위헌 심판이나 이런 것이 창단 과정에 맞춰져 있었지만 이 공천 과정까지 다 연결해 보면 이거는 독립된 당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명백한 위성정당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경철 의원, 네. 만약에 5명 바꾼다. 그러면 기존 후보들 반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공관위원장이 예. 설득을 해야죠. 공관위원장이 설득을 하시기로 했으니까 예. 5명 정도 받아들이겠다고 공위원장이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예. 설득을 하시고 그리고 순번을 바꾸거나 뺄 사람들은 좀 빼고 미리 좀 조정이 됐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공위원장이 수긍을 했겠죠. 안 그러면 공위원장은 처음에 1명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오후에 좀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우개가 필요한 이유는 요즘은 보면 반응이 금방금방 옵니다. 댓글만 봐도 그렇고 언론 보도만 봐도 그렇고 이 공천이 잘 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살펴보면 별로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한국당으로 건너가려던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원들도 안 가시려고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이번 공천 잘못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안 가시면 또 의원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번호를 또 못 받습니다. 여러 가지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공위원장이 이것은 받아들일 것이다. 공위원장도 결국에는 나중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공천 잘 돼서 성적이 좋았다는 평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평판이 나쁘고 결과가 나쁘면 자신의 명예에도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수긍할 거라고 보고요. 내일쯤이나 조금 수정이 가해지라고 봅니다. 김성환 평론가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지난번 총선 때 옥새 들고 나르샤 했잖아요. 네. 위성정당 들고 나르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위성정당이 훨씬 큰데요. 그래서 뭐 한성교식 옥새파동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황교안식 인사 참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성교 대표를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갸웃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당 사무총장도 지냈죠. 성균관대 동문 사이고 그만큼 절친하기 때문에 임명했다고는 하지만 한성교 의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사실은 간파하지 못했다. 그리고 공병호 공관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평가를 냉정하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자기만의 스타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아무리 황교안 대표가 우리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돌출적으로 튀어나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사실은 지금 뭐 이 위성정당 들고 나르샤더니 이런 소리가 안 나올 텐데 통합당의 그 궤도 내에서 안에서 돌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 튕겨나갈 그 관성이나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사람을 임명하고 난 다음에 지금 참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걸 뒷수습하느라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과연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저는 이 절충점을 찾는다고 하면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한성교 대표하고 이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자기 거 다 꺾고 자 미래통합당으로 우리 다 말 듣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5명 선 안에서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어느 선에서 절충을 찾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참 이 복잡한 관계가 펼쳐졌습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 그리고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 세 사람의 속내 어떨까요? 녹취 좀 들어볼까요? 우리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서 있었던 공천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제게 걱정 어린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화를 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 저와 우리 당 지도부는 이번 일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께 만족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공명정대하고 바른 결론,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미래통합당 인재 영입 후보 대부분을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군에 포함시키기를 황교안 측이 원했다면 공병호란 사람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인선하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실수라면 가장 큰 실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인재 영입을 담당하는 분이 보는 인재와 제가 보는 인재, 그리고 미래한국당의 공관위원들 6인이 보는 인재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바라보는 인재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다른 인선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통합당 인사들이 섭섭해할 수는 있지만 반발하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자매정당 관계죠. 그리고 이를테면 회사 만들어주고 사람까지 내줬는데 자회사가 투자 결정하면서 모회사 의견 하나도 안 듣고 하겠다 하면은 그것은 정치적 이 도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보고요. 미래통합당에서 비례를 대표를 준비했던 많은 그 영입된 인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미래통합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그 의견을 들어줄 것을 고대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공천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하는 것이죠. 예, 자 사면의 속내 최경철 의원 어떻게 짚어보십니까? 제가 신호등 색깔로 구분을 해놨는데 지금 제일 앞장서 가던 우리 공병호 위원장은 이제 다 40명 짜놓고 파란불 신호받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우리 한성교 대표님께서는 이거 좀 잘못됐네. 이러다가 노란불이니까 경찰 없네. 나도 가겠어 하면서 곧 갈 겁니다 아마. 유턴 아닌가요? 곧 갈 것 같아요. 그 노란불이라도. 근데 황 대표는 마지막에 따라와서 빨간불 신호 걸려서 오다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환 평론가님 얘기하셨습니다. 황 대표가 사람 잘못 골랐다. 결국에는 피야 구분을 못하고 공관위원장을 고르다 보니까 공병호 수장 재밌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나 골랐어? 나 고르지 말지. 왜 후회해? 나 고른 게 잘못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신호 걸려서 오다가도 못하는 신세. 황 대표의 리더십이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저는 이제 공병호 위원장께서는 사실 맡은 역할에 대해서 백데이터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사무처라든가 당무감사위원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못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고요. 한성교 대표는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양 정당 간에 현재 어디에 있어야 되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황교안 대표는 분명히 미래한국당을 만들 때 어떠한 일을 할 거라고 분명히 서로 간에 조언 주고 받고 했을 텐데 지금 왜 그러냐라고 상당히 의아심을 갖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패널들의 재치가 돋보이는 두 번 패널이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는 뭐라고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지금 김종인 전 대표 데리고 올 걸, 모셔올 걸 이렇게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모셔왔다 그러면 김종인 전 대표가 이거 해결해 줬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자존심 싸움하기보다는 차라리 선거 준비를 김 전 대표가 그 인사한테 넘기면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도 같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고스란히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좀 한성교 대표는 잘 머릿속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굳이 이해를 하자 그러면 교섭단체를 우리도 만들어서 같이 원내에서 뭔가 미래통합당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보수 전체의 파이도 키우고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개인적 신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공병호 위원장은 이분은 칼을 쥐어주면 그 권한을 가지고 휘두르는데
이 집중할 만한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두수 평론가. 한국 정당의 공천은 거의 칼춤을 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르고 뭔가에 피를 흘리게 만들고 국민들이 볼 때 속 시원하게 만드는데 이게 근원은 뭐냐면 칼자루를 재었다는 거거든요. 예, 공관위원장에게 칼자루가 다 가는 방식으로 한국은 공천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원래의 권한은 당대표가 가졌는데 이것이 칼자루는 그쪽에 주어졌기 때문에 우선 칼자루 진 사람 마음대로 한 거죠. 그걸 보여준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빌려준 사람, 그걸 전해준 사람, 진 사람 이 차이라고 봅니다.